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2월 9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어제 한국장은 아주 그냥 개똥이었는데 해외장은 여전히 시뻘겋습니다. 해외 주요장 분위기 이렇게 쫙 보시면 색깔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네, 어제는 한국만 왕따를 당하고 전세계는 불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낙폭이 그렇게 대단히 크게 끝난 건 아닌데, 요즘의 변동성 생각하면 낙폭이 크게 끝난 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열받네요. 아, 이거 참 이렇게 야속할 수가 있나. 어쩜 무리장만 이렇게 괴롭히는지 좀 야속한 일이네요. 네. 일단은 다우존스나 S&P, 나스닥 모두 다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유럽장도 따라서 강세를 보이고, 아시아 장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죠. 어제 니케이 같은 경우는 2%나 올랐어요. 네, 상해 같은 경우에도 1% 오르고, 어제 그 장이 막 시작되던 시점에, 한국장이 막 시작되던 시점 기준으로, 이제 장 시작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한국장은 아침에 조금 이제 빠졌다가 밀어 올리는 분위기까지는 오케이, 좋았다. 이제 해외장 분위기에 편성을 한다라는 분위기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장이 그때 열리고 중국장이 열렸을 때 일본장은 되게 강세를 보이는데 반해서 상해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장 낙폭이 더 크긴 했지만, 그래서 이거 혹시 지금 좀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지는 분위기인가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개뿔이었습니다. 한국장만 빠지는 거였어요. 어려운 생각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장만 왕따였습니다, 어제는. 네,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꼽아보자면, 네,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장기화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중에 다들 힘들 때 나 홀로 달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그죠? 일단 시장 방향성에서는 한국장은 강세 여건을 만들지 않았다. 작은 흐름에서도 강세를 만들 큰 의미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해외장에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오늘 추가 낙폭으로 이어지지는 않겠구나 정도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높은 확률의 흐름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구나 정도로 쳐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도 내일로 다가왔고 세계 증시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연휴 전까지는 좀 좋은 흐름 만들어주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이 친구들 쉽게 우리에게 돈을 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해외장 분위기는 너무너무 불타오르게 하고 있지만 한국장 오늘 따라갈 수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이렇구나.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좋은데 이머징 시장도 여전히 뜨겁고 다 좋은데 한국장만 왕따를 당하고 있구나.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증시로 꼽히다 보니까 이런 역효과도 나오네요. 네, 환호의 시간을 뒤로 하고 지금은 왕따가 되었다.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게, 이런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 시점이 조금 늦어질지언정 결국은 따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죠. 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공포에 빠지실 필요도, 환희에 빠지고 절망해 하실 필요도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딱 지켜보면서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미국장이나 해외장 증시가 이렇게까지 불타오르는 데는 무슨 원인이 있었나, 중요한 뉴스를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크게 꽂힙니다. 사실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국장이 열리던 시점에도 이미 나와있던 뉴스였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내용이 미국 의회에서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앞에 공약해 오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당파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시장 경제를 돕기 위해서 부양책을 위주로 하는, 이제 시장에 돈을 뿌리는 이런 형태 방향성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 있게, 어느 정도 굉장히 규모 있는 형태로 해서 실효성 있는 돈 뿌리기를 가자, 이제 이게 골자인데, 자, 제닛 옐런 같은 경우에는 전 페드 의장이고 지금은 재무장관이죠. 네, 그래서 미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제닛 옐런 입장에서는 이런 자금을 풀었을 때 1조 9천억 달러를 풀었을 때 거의 2조죠. 네, 2조 달러고 한국 돈으로는 한 2,100조 원, 2,100조 원 정도를 돈을 뿌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임팩트가 있었죠. 네, 공신력 있는 인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제 완전 고용, 지금 이제 고용 불안이 아무래도 시장 경기 회복에 굉장히 큰 걸림돌로 되고 있는데, 이 정도 돈을 뿌렸을 때는 완전 고용으로 돌아설 수 있다. 그래서 이 돈만큼은
뿌려야 된다라는 입장. 그래서 실효성 있는 돈이고 이런 근거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증시가 굉장히 크게 달아오를 만한 여건으로 받아들였죠. 앞에는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크게 시장이 거기에 요동을 치지 않았었는데 이런 내용이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받아들이는 임팩트는 좀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돈을 풀면 당연히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역기능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장에 이렇게 과도하게 돈이 풀렸을 때는 역기능 이제 부작용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통화량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갑자기 미친 듯이 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고 이제 이런 위험성이 역기능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또 관리해야 되는 건 결국 각국의 중앙은행들이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이런 거를 조정하면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 자금 집행을 한다라는 거는 뭐 증시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 좀 우리는 호재로서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일단은 뭐 이런 부분을 통과시켜 줄 때까지 이제 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통과가 되는 시점까지는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즐거운 증시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한국장은 한 구간 더 그래도 밀어 올릴 적어도 전고점 근처라든가 전고점 돌파 레이스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전고점 근처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는 3200 이상까지는 한 3250 정도까지는 한번 밀어줄 여건이 되지 않나라는 거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뉴스는 너무 멋진 분입니다. 제가 뭐 카카오라는 기업을 대단하다라기 표현을 하기보다는 카카오는 대단한 기업이 맞아요. 한국의 대표하는 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두 종목을 뺄 수가 없고 카카오를 이렇게 키워온 이제 조그만한 벤처 IT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공룡기업까지 키워온 김범수 의장 대단한 분이다 당연한 건데 지금 얘기하는 이 기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주식과 자산 가치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약 10조대 부자입니다. 네, 10조 원대 부자고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평가 장고하게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근데 재산의 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걸 이제 공식 석상에서 밝혔어요. 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를 하겠다. 자, 이런 게 우리가 딱 적절한 표현이 뭐냐라고 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좀 뭔가 이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인사, 뭐 굳이 뭐 공적인 자리에 아니면 공직자라서 아니면 고위공직자라서 이런 걸 떠나서 좀 뭔가 이제 아무래도 자산이 많으면 그리고 이렇게 큰 거대 기업을 이끌고 있으면 좀 우리가 사회 지도 인사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사회 선도하는 인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가 이런 이제 사회에 재산을 환원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뿌리기 위해 자기는 어느 정도 희생하는 이런 걸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게 참 말은 쉬운데 실천이 어려워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마음이 곱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념도 알고 전부 다 이제 좋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실천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기부가 처음으로 탄생하는 이런 거는 박수를 쳐 마땅한 일이죠. 그죠? 네, 5조 원대. 지금 자산 기준으로 5조 원. 나중에 이제 이분이 사업 더 잘하고 해서 더 부자가 되면 더 큰 돈이 사회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금이 풀리게 되는데 이 자금이 풀림으로 해서 뭐 주가가 오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멋진 일입니다. 제가 이제 홍콩의 사례를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홍콩의 사례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금융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홍콩을 뭐 하나의 국가로 보긴 애매하지만 아무튼 뭐 중국이라고 봐야 되지만 아무튼 이제 홍콩이라는 걸 하나의 국가로 봤을 때 거기 이제 기간 산업이 이제 금융으로 운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 자산으로서 굉장히 큰 부를 누리는 인사들이 굉장히 많겠죠. 금융 사업은 뭔가 고용이 많이 창출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파생으로 키울 수 있는 뭐 계열사가 많이 생겨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경기의 성장에 우리가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제조업, 건설 이런 쪽이랑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아주 동떨어진 분야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로 생각했을 때는 세수 확보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기 좋은 국가 중에 하나로 이제 법인세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된다던가 사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항상 부족한데 재밌는 거는 홍콩에 있는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생활화돼 있어서 그런 기부 자금으로서 국가의 국고를 채워서 국가가 운영되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솔직히 이거는 정말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진짜 좀 선진화된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이런 멋진 사례가 나와주면서 정재계 아니면 이제 고위 사회 지도층의 이런 의식 변화에 조금 좋은 영향을 미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정도의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정말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부자가 된다 그러면 정말 제가 수달 패밀리 그렇게 자신 있게 영수증도 보여드리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네요. 정말 부러운 일이고 정말 박수 쳐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너무 오래 이야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뉴스. 오늘 뉴스가 별로 없긴 했어요. 네, 그래서 재밌는 거. 자, 우리 머스크 형님, 네, 세계 진지하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얼굴은 그렇게 진지하지가 않아요. 신차 발표할 때 춤추고 근본 없는 춤을 추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아무튼 이번에는 또 파격적인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네, 테슬라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 비트코인을 인정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제까지 완성차 업체라던가 이런 좀 규모 있는 기업에서 이게 차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승인을 한다라는 선택은 사실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죠. 네, 최초입니다. 그래서 야, 이 형은 정말 최초 정말 좋아하는구나. 정말 진지한 사람이고. 자, 당연히 우리가 딱 이 얘기를 하면 일반 사람들은 얘 좀 특이하다라고 넘어갈 텐데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생각부터 하죠. 야, 비트코인 떡상했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주 그냥 개떡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 시세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이제 US 달러 기준은 45,000불을 돌파했습니다. 아주 수직 상승을 했죠. 한번 이제 4만 불 뚫는 거 도전하다가 밀린 뒤에 횡보하다가 와,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우주까지 날아가 버렸죠. 네.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례죠. 아무래도 가상화폐에 대한 업계의 시각은 사용 용처도 명확하지 않고 잘 잡히지 않았는데 덩치만 비싸진 투기 자산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산 가치를 인정을 받아간다라는 거는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싫어하겠죠. 네, 이거는 후폭풍을 조심해야 될 일인데 과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어요. 화폐 부분은 한 국가의 힘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전 세계 기축통화로 동안 달러를 쥐고 있는 미국이 이런 행동은 정말 싫어하죠. 네, 정말 위험한 일을 지금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일단은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난리가 나겠구나 정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중요한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뉴스라는 건 없고요. 강세장 이어지고 있고 다만 한국장은 지금 왕따가 좀 되었다. 근데 이 왕따로 잠시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닐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오늘도 수급을 잘 보면서 기민하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